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원장님. 다른 분들하고 공유할 내용일 수도 있는데, 저희 아까 머리띠 뜨고 등장했던 제 초이 딸아이가 네네. 기초 잡는 수학 동화 1단계에서 그 네네. 아빠의 밀당 실패로 네.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음. 그 어머님들 중에 되게 이렇게 아이와 이렇게 밀당하는 거에 익숙하신 분들은 괜찮을 것 같은데, 그걸 좀 이제 대부분 공부하면서 아마 책 수영하면서 처음 하시는 경우가 많으실 것 같아요. 상당히 그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뭐 이게 막 윽박질러서 안 될 거라는 건 당연히 알지만, 또 이제 또 하시다 보면 이게 또 이걸 왜 모르지 하면서 막 화가 치미는 경우에 대한 그 내용들을 어머님들이 하소연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되게 이렇게 힘들었다 뭐 이런 부분들. 그럴 때 원장님께서도 딸 두 명을 키웠으니까, 그리고 이제 어린이 대상으로 수업을 많이 하셨으니까, 그럴 때 조금 도움될 만한 어떤 방법론 같은 거, 그런 네. 거 어디 가서 그냥 알아서 잘하세요라는 얘기는 있는데, 그거 되게 쉬운 문제는 네네네. 아니고 그렇거든요. 정말 쉬운 문제 아니죠.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매니저님 아이나 어, 이 상황은 비단 이렇게 초1, 초2만 어렸을 때만 그러지는 않아요. 사실 많은 아이들이 어머님들이 지금 너무 훌륭하신 거세요. 지금 이 자리는 초등학교 저학년 또는 중학년 정도인데 우리 아이에게 수학을 어떻게 좋은 방법으로 진입장벽을 낮춰서 절대 그게 뭔가 부러지지 않게 뭔가 잘 이렇게 하고 싶은 어머님들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어머님들은 5, 6학년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실적으로 봤을 때 5, 6학년 정도 됐을 때 평균적으로 가장 많이 수학을 시작하세요. 왜? 5, 6학년 게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뭐 이거는 어쨌든 수학 전반적인 커리큘럼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초등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어려워지는 속도와 중학교 1학년에서 고3까지 어려워지는 속도가 완전히 달라요. 우리 그냥 지수함수 곡선이라고 생각하듯이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어려워지고 있단 말이에요. 내 아이는 이제 6학년인데 공부를 시작하려고 봤더니 벌써 막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항상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선행을 일찍 시작하고 하게 되는 거야. 근데 이제 항상 또 문제가 뭐야? 조금 일찍 시작했더니 내 아이하고 밀당하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오히려 조금 이제 중학생 정도 되면은 동기부여도 되고 사실은 내가 뭔가 이렇게 당근을 주는 것들이 현실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한테 조금 절실한 것들로 밀당이 조금 눈에 보이게 돼요. 학원 선생님들도 그걸 잘 아세요. 근데 가정에서 조금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이 밀당을 하려면 정말 힘드세요.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 TV에서 가장 요새 핫한 게 저희 이제 갑자기 저희 박사님 생각이 안 난다. 우리 아이 힘든 친구들 오은영 박사님이요? 네네 오은영 박사님이 조언해 주셔서 아이들을 끌고 나가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대부분의 아이들을 보면 딱 이 연령기에 있어요. 초1부터 예를 들어서 한 5, 6학년 요 사이 초등아이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이제 큰아이들은 이런 일이 없을까? 있죠. 그런데 이제 큰아이들은 이렇게 뭐 TV에 나온다던가 이런 작은 솔루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초등아이들은 작은 솔루션으로 되니까 그런 프로그램들이 조금 더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나오는 걸 거잖아요. 그러니 어머님들도 지금 초등학생이니까 이걸 해결하실 수 있으세요. 어떻게 해결하느냐?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보 전진을 위해선 일보 후퇴를 하셔야 돼요. 아직 우리 아이에게 갈 길이 12년이라는 거를 머릿속에 꼭 넣으셔야 돼요. 어머님들이 가장 실수하는 것 중에 어떻게 저걸 모를 수가 있지? 나는 아는데? 난 저거를 모를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하는 그 내용은 어머님들은 그 내용을 대체적으로 정년기에 배우셨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 내용을 조금 더 일찍 배우고 있는 상태예요. 대부분이. 힘들어하는 모든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뭔가 해주고 있는 것만으로도 물고 빨고 정말 쪽쪽 예뻐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방법은 조금 없어요. 일단 1번이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 그냥 여기서는 사실 뭔가 내가 좋은 방법을 해서라도 끈을 이어가야지라고 생각하는 건 저는 좋은 솔루션은 아니더라고요. 조금 아이한테 두세 달이라도 잠깐 쉼을 조금 주셔야 돼요. 근데 쉼을 주시는 기간 동안에 아이하고 꾸준히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밀당을 하셔야 되는데 다시 시작을 하는 뭔가를 찾으셔야 되겠죠? 근데 그 찾으시는 시간을
계속 대화해 주셔야 돼요. 이게 정말 일상이라 제가 말하는 게 뭐 이렇게 당연하고 뭐 그런 건데 나도 해봤는데 이렇게 들릴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뚜렷한 어떤 솔루션보다도 정말 일상에서 어머님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잘 안 되는데 해야 되는 어떤 부분인 거죠. 그리고 그게 안 되니까 학원에 맡기는 거기는 한데 지금 우리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직접적으로 하셔야 돼요. 자, 일단은 쉬셔야 돼요. 그 안 좋은 관계, 나기 싫어! 나 안 해! 라고 했을 때 너무 구술하려고 억지 뭔가를 해서는 안 되고 그렇구나. 인정해 주기. 아, 그게 힘들었구나. 그래, 엄마가 그 부분은 엄마가 그랬던 것 같아. 자, 일부 후퇴하셔야 돼요. 이거를 극복하시려고 하시면 안 되세요. 자꾸 내가 헬스장 가기 싫다는데 걷기 싫다는데 걸으면 좋은 이유를 계속 나한테 설득해봤자 안 되거든요. 때로는 그 날은 쉬게 해주셔야 돼요. 그렇구나. 오늘은 힘들구나. 라고 하면서 슬쩍 그래 오늘은 힘든데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 없는 이 내일은 어때? 모레는 어떨까? 우리 다시 해야 될 걸 조금 계획하고 오늘 쉬는 이런 자세가 좀 필요하세요. 그래서 일단은 그 당시에는 끊어주시는 게 맞고 후퇴를 했으면 계속 지속적으로 아이들하고 타이밍을 잡으셔야 돼요.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아이들은 우리도 그렇잖아. 되게 살 빼고 싶고 건강하고 싶죠. 잘 안 되죠. 모든 아이들도 잘하고 싶어 해요. 잘하고 싶어 하는데 안 하면서 잘하고 싶어 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운동 안 하면서 건강하고 싶고 예뻐지고 싶고 날씬하고 싶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아, 나를 아이한테 투영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잠깐 멈췄고 근데 아이한테 솔직해지셔야 돼요. 너도 학년이 올라갈수록 잘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되게 부러워할 것 같고 엄마도 네가 그 잘하는 아이들처럼 됐으면 좋겠어. 그런데 네가 힘들어하는 거는 엄마도 아닌 것 같아. 우리 같이 방법을 좀 찾아볼까? 라고 하면서 나는 벌써 솔루션을 한 4개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돼, 지금. 이 대화를 할 때는. 아이한테 끌려가시면 안 돼. 아이는 안 하고 싶어 한다고. 그냥 안 하는 게 답이에요. 쉽게 가고 싶은 게 아니고 아이는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잘하고 싶어요. 거기에 말리시면 안 되니 나는 4가지의 솔루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최소. 그래서 아이가 어떤 말을 해도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대화를 끌으셔야 돼요. 잘. 그것도 잘 안 되면 여기서부터 또 밀당을 하시면서 일보 후퇴, 일보 후퇴를 하셔야 돼요. 벌써거니 아이가 아빠 싫어. 난 내일 할래. 엄마 나 그건 다음 주부터 할래. 이렇게 하신다고 그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렇구나. 그러면은 지금은 혹시 왜 안 되겠니? 그럼 다음 주에 이거를 할 때 하고 싶지 않진 않을까? 나는 지금 시켜야 돼요. 다음 주에. 그러니까 하고 싶지 않진 않을까? 혹시 그때도 하고 싶어지지 않다면 엄마는 조금 더 기다려줄 수 있어. 그런데 그때도 하고 싶지 않았을 땐 그 다음에는 또 어떤 방법을 해야 될까? 우리는 성인이잖아요. 우리는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얘를.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조금씩 후퇴하셔서 아이가 뭔가 시작을 할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진짜로. 그리고 나는 플랜을 가지고 있고 거기서부터 그거 이제 새로 시작한 어떤 거가 실패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거죠. 대부분 중간에 꺾여진 부모님들이 이 아이를 학원에 보내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학원에 가면 이 밀당을 선생님이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선생님들은 이런 밀당의 귀재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유능한 초등 선생님들일수록 이 밀당을 진짜 잘하세요. 그래서 당근과 채찍을 정말 잘 주시는 거죠. 우리 아이는 그래서 어머님들은 내 아이는 내가 못 가르치겠어요. 가 아닌 거고 어머님들이 그 밀당에 실패하시는 거야. 그냥 단지. 어머님들이 못 가르치는 이유는 딱 그거 하나밖에는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땐 어머님들이 의욕이 너무 지나치신 것 같은 빨리 내 아이를 그 궤도까지 올리고 잘하게 만들고 싶으나 학원 선생님들은 그게 아닌 거죠. 조금 체계적으로 뭔가 이 아이하고 밀당하면서 한 3개월 정도를 딱 픽스해서 나 이 아이를 차근차근히 끌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고 내 눈앞에는 이제 항상 이 아이가 내가 가르칠 때 이 아이의 백이 한 번에 보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도 저도 학원 선생님들 보면은 아유 어머님이 아이 못 가르치세요. 맡기셔야죠. 라고 하시는 건 저는 진짜 그건 어머님을 너는 살 절대 못 빼. 너는 평생 되게 자존심 상하잖아요. 엄청
그러니까 뭐야 빼보고 싶잖아요. 그런 걸 똑같은 수위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왜 어머님들이 못하세요? 어머님들 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화를 자제하지 못하는? 아니, 그 화 자제하셔야죠. 내 아이인데. 내 아이니까 화를 자제하시고 부러지지 않기. 그냥 거기서 그래! 라고 하고 자르지 않기. 그렇구나. 그러면 다음 주에는 어떨까? 혹시 그렇구나. 그럼 그게 아니면 그 다음 주엔 어떨까 해서 계속 실처럼 이 끈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세요. 꾸준히 가셔야 돼요. 학원 선생님은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런 말 항상 하지만 학원 선생님은 애들을 관두면은 원장한테 혼나겠죠? 그리고 자기의 능력이 뭔가 없어 보이겠죠? 그래서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이들하고 밀당을 해요. 잡이니까. 어머님들은 그 수위가 안 되시는 거세요. 그냥 포기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아이들을 가르칠 때만큼은 그냥 선생님이라는 잡을 가진 사람으로서 아이하고 대면하셔서 대화하셔야 돼요. 난 엄마고 얜 딸이 아니고 아이하고 학습을 하는 환경, 시작을 하는 순간부터 이 아이하고 마무리하는 순간은 나도 좀 프로페셔널하게 내 아이의 관리자로서 이 아이를 대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좋은 엄마가 어떤 엄마냐? 우리 막말 수학 제일 잘하는 엄마? 쌀때기 이러면은 분란만 더 생겨요. 정말 시간 관리 잘해주시는 부모님. 아이들의 시간 관리만 잘해주면 아이들은 어머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규칙적으로 그 시간에 길들여져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거를 막 뭔가 아이하고 학습을 하려고 먼저 시도하지 마시고 시간 관리 그리고 그 시간 관리를 철저하게 지키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여러 가지 뒤에 이제 막 이제 말이 달려요. 부모님들하고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내가 내 시간 관리도 못 하는데 지금 내 아이 시간 관리까지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냐? 그러니까 또 학원. 기승전 다 학원이죠. 학이다. 그건 못하니까 학원에서 시간 관리야. 보내놓으면 나는 그 시간에 조금 자유로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돈과 시간으로 해서 학원에 맡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답은 진짜 없는 거고요. 내가 이 안에서 내 아이와 해결하겠다라고 하면 정말 많은 수단들이 있어요. 그 이면에 첫 번째는 항상 일보 후퇴하면서 후퇴하기. 근데 후퇴하는 게 져주는 게 아니고 인정해주기. 그렇구나. 힘들었구나. 제가 이것만 해도 정말 저는 진짜 이걸 학원을 다녔거든요. 이거 해주는 학원이 있어요. 아이 양육 대화해주는 학원. 그래서 그렇구나. 힘들었구나. 이거 되게 연습하셔야 되세요. 아팠구나. 아이가 울고 들어왔을 때 거기서 이제 저도 첫 대사가 그랬어요. 아이가 울고 들어오는 장면이거든요. 우리나라 어머님들은 왜? 무슨 일 있었어? 이게 처음이죠. 근데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아이가 울고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왜 우니도 하면 안 돼. 왜가 들어가면 안 돼요. 슬프구나. 그 단계 극복하는 거 되게 힘들어요. 아이가 울잖아요. 근데 이 우는 게 화가 나서 복부 쳐서 우는지 누구랑 싸워서 우는지 시험 성적을 못 봤는지 뭘 했는지 운다라는 행위는 슬픈 행위인 거잖아요. 속상하구나. 슬프구나. 끝! 그러면 아이는 거기서부터 자기 감정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랬구나. 그래서 네가 화가 났구나. 그래서 눈물이 났구나. 힘드시겠죠? 도 닦으셔야 되겠죠? 그런데 그 도가 어머님들의 가정생활과 개인의 행복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직설적으로 뭔가를 반응하지 않고 인정하기. 힘들구나. 엄마가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니? 아팠구나. 이거 조금 연습하셔서 아이의 감정을 이해해 주시고 내가 절대로 학원을 보내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셨으면은 정말 많은 방법들을 찾을 수 있으세요. 그리고 이거는 기승전 책수형 자랑을 하는 거는 진심으로 아니고 책수형을 잘 이용하시면 자기 주도를 경험할 수 있는 아이를 만들 수 있어요. 엄마 손을 안 거쳤는데 내가 시작부터 끝까지 나 혼자 해냈어. 8주잖아요. 8주. 얼마나 좋아요. 이게 막 1년이었어 봐요. 이거 절대 못하거든요. 8주는 조금 견딜만 해요. 3달보다 짧은 8주. 그러면 조금만 눈에 보이지 않게 이렇게 칭찬해주면 8주가 잘 끝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더욱 한 단계 좀 낮게 시작하는 게 훨씬 도움이 돼요. 헉헉거리면서 쫓아가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서 자존감을 높여주고. 어쨌든 매니저님도 가장 지금 생각하셔야 되는 그거는 어떻게 하면 내 아이에게 공부를 시키는데 자존감이 높게 되면서 잘할 수 있다라는 상태를 만들어 줄까. 뭐 이제 이런 고민들을 조금 하셔야 되고 뭐 하나는 시작하셔야 되세요. 그래야 밀당이 되죠. 네. 어쨌든 이 정도 얘기하겠습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실천이 안 되는 부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어머님들 얼마나 육아서도 많이 보고 노력하는데 아버님이 하시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